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2조 하나 했는데 12조는 소송 요건이 두 개나 있었어요. 원고 적격 하나랑 협의의 소익 두 개. 그래가지고 원고 적격과 협의의 소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1교시 했습니다. 이제 피고 적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대원칙이죠. 항상 1항의 본문은 대원칙.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좀 줄여서 써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처분청이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처분청. 처분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도장. 본문이 나오면 다만이 있네요. 단서.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중요한 문구 두 장. 두 글자. 승계. 그쵸?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 그 다음에 2항 보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두 글자 중요한 거. 없게. 그쵸? 없게 되었으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 공공단체는 그냥 지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봅시다. A 세무서장, 여러분들은 세무사가 되실 거니까 A 세무서장이 누구에게? 갑에게 과세 처분을 날렸죠. 다퉈야 됩니다. 갑은요. 안 다투는 건 없으니까. 취소 소송 제기합니다. 법원에. 이 법원이 과연 무슨 법원이야가 어제 보셨던 재판 관할 파트였고, 구조에 따라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만약에 구조 2항 1호가 적용되는 거라면 서울행정법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구조 3항이 적용되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장소 뭐 이런 관련된 처분이라면 부동산이라든지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법원을 따지는 게 구조였고요. 지금 우리는 피고를 보는 거잖아요. 피고. 자, 일단 누가 돼야 될 것 같으세요? A가 돼야 되겠죠. 과세처분서에 도장 누구 거 찍혀 있습니까? A 세무서장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가 A가 되는 게 원칙이겠다. 아마도 13조 1항 본문에 따라서 처분청 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피고가 A입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중간에 과세처분이 나오고 취소소송 제기하기 전에 사정 같은 것들이 생긴 거죠. 무슨 사정이 생겼습니까? 더 이상 갑 과세처분에 대한 업무가 A 세무서가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담당하는 거죠? B 세무서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업무 분장, 행정부의 업무 분장으로 인해서 A 세무서장이 하던 일을 B 세무서장이 넘겨받게 된 거죠.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권한 승계라고 표현하죠. 이런 일이 생겼다면 피고는 누가 되어야 하는 거죠? B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갑이 받은 과세처분서의 도장은 틀림없이 A 세무서장 도장 꽝 찍혀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누구로 잡아야 된다고요? B로 잡아야 된다고요. 근거가 뭡니까? 13조 1항 단서에 의해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승계가 있었기 때문에 승계한 행정청인 B를 피고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엔 두 번째.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서는 갑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과세 처분 같은 걸 하지 않겠다. 텍스 프리존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A 세무서장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많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어떤 업무를 하던 게 다른 행정청에게 넘어가는 일이 많지 이렇게 없애는 경우는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도 없긴 해요. 이 13조 2항에 해당하는 게. 어쨌든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X라는 게 X 행정청이 아니고 없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쓸까요? 뭐 X든 뭐든 잘 알아보실 수 있게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없게 된 거잖아요. 행정청이 없게. 그렇다면 피고는 누구로 잡아야 되는 거죠?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은 국세죠. 국세면 대한민국 국가에 귀속되는 거니까 피고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13조 2항에 따라서 없게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따가 13조 끝나면 14조로 넘어갈 건데요. 14조 뭐예요? 피고 적격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으세요? 피고 경정 나오겠죠. 바꾸라는 거. 그쵸? 피고 경정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을 때 무슨 사정이 생긴 겁니까?
승계라든지 업계라는 사정이 생기면 선수 교체, 피고 측 선수 교체에서 소송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고 경정에서는 시간 순서만 바뀌면 돼요. 뭐랑 뭐랑 시간 순서가 바뀌면 되죠. 취소 소송 제기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피고 경정에서는. 아시겠죠? 이따가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조 1항 본문 그리고 13조 1항 단서 13조 2항에 대해서 분석을 마친 겁니다. 끝났어요. 피고적격에서 13조 1항 2항 분석 말고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법리가 뭐예요? 위임, 내부위임, 대리.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권한 위임. 위탁 있는 경우 누가 피고가 되는지 봅시다. 위에 있는 친구를 A라고 할게요. 위에 있는 친구인 A가 B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럴 때 A를 뭐라고 표현하죠? 위임기관 또는 위임청이라고 표현하죠. B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수임기관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수임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다오. 네, A는 시장이고요. B는 구청장입니다.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뭐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시면 되죠. 영업허가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했다. 영업허가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건 영업허가 취소에 관련된 것까지도 전부 다 위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분을 해야 되죠. 누구 도장 찍고 내보냅니까? B가 B 도장 찍고 내보내는 거예요. 영업허가 관련해서는. 영업허가 취소. 허가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취소를 할 수도 있다. 갑에게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자, 갑은 다퉈야죠. 갑 취소 소송 제기합니다. 누구 도장 찍혀 있다고요? 처분서에? B 도장 찍혀 있잖아요. 원래는 누구 업무야? 서울시장 업무긴 해요. 원래는 서울시장의 권한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구청장한테 완전히 넘어가 있잖아요. 권한이 위임되어 있잖아요. 권한이 위임되었다는 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위임된 거니까 B 도장 찍고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권한 위임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소송 제기할 때 피고는 누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B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권한 위임 위탁에서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권한 위임 위탁에서는 수임기관,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내부 위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한 위임 위탁이 있었고 이번엔 내부 위임. 그렇게 여기 위에서 권한 위임 같은 걸로 B한테 권한이 넘어왔죠. 이번에는 B한테 넘어왔습니다. B한테 넘어오니까 구청 내부에서 B 구청장이 C 과장한테 내부 위임한 거예요. 영업허가 관련해서는 앞으로 C 과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누구 거 찍고 내보내야죠? 우리 조직 원탑 도장 찍고 내보내야죠. 구청장한테 반드시 결제 맞고 구청장 도장 된 상태로 처분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여기서 B를 뭐라고 표현하죠? 상급 행정청. 그 다음에 C를 하급 행정청. 위임기관 위임청이라는 말은 안 쓰나요? 쓸 수도 있죠. 내부 위임도 위임이니까. 쓸 수도 있어요. 용어가 중요한 거야. 용어가 상급 행정청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내부 위임에만 콜라보되는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여기도 내부 위임도 위임이니까 여기도 위임기관 위임청, 이쪽도 수임기관 수임청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구는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냐. 그랬을 때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B는 구청장이었고 종로구에서 오케이 과장님 앞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영업허가에 관련돼서는 C가 허가 취소를 하는데 C가 허가 취소를 한다라는 것도 약간 오해 소지가 있긴 합니다. 허가 취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B 명의 도장 찍고 내보내 아니면 C 명의 도장 찍고 내보내. 제가 이번에 도장 하나 팠습니다. 과장 도장 꽝 찍어서 내보냈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왜 했어? 도장을 파서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장 찍고 내보냈으면 책임져야지. 그죠? C가 피고가 되면 됩니다. C가 피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B 명의 도장 찍고 내보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B가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과장님이 자기 도장 찍고 허가 취소 내보냈어요. 그럼 당사자는 허가 취소를 받은 당사자나 갑은 어떻게 해요?
과장님 도장 찍고 나왔네? 아니야. 과장은 행정청이 아니지. 나는 제대로 된 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B를 피고로 잡아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아니에요. 법알못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도장 보고서는 소송 제기하겠지.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무조건 이겨요. 왜냐하면 권한 없는 자가 처분서를 날린 거잖아요. 주체하자 거의 무효 사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잘못 보낸 거지. 그때 어쨌든 갑은요. 이제 개이득이야. 럭키 비키 한 거예요. 이제 이기면 소송 제기하면 이기는 거라고요. 이기는 거 아시겠죠? C를 피고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면 나한테 처분서는 C를 처분 그걸로 돼서 왔으니까 도장 찍어서 왔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여기서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후 얘기는 내부 위임과 유사한 대리가 있죠. 밑에 자리 많죠. 밑으로 갈까요? 대리. 내부 위임과 대리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유사하다 정도도 아니고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부 위임과 대리는 굉장히 유사하다. 이번엔 누가 누구한테 해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 그리고 C. B가 하는 일을 C가 대리해서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B를 피대리 행정청이라고 하고 정청이라고 하고 C를 대리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C가 모든 일을 거의 다 알아서 하니까 허가 취소를 하는데 누구 명의로 해야 된다? B 명의로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처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돼. 이거 위법한 처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면 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거 X라고 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원칙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C가 피고가 되어라 이거였죠. 여기서 끝입니다. 피고 적격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원래 B 명의로 처분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때 피고는 당연히 B가 되어야 하고 근데 마찬가지로 C가 내가 이름 다 하고 내가 이번에 도장 파왔거든. 기분이 좋기 위해서 내 명의로 도장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네가 피고가 되어야지. 똑같잖아요. 위랑. 그죠? 그래서 이 일련의 절차 권한의 위임 위탁 내부 위임 대리에서 법리가 어려운 건 없다고 말씀드렸죠. 법리는 쉽잖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예. 그죠? 권한 위임 위탁에서는 무조건 얘가 피고 얘만 피고 내부 위임과 대리에서는 누구 도장 찍고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도장 명의자가 피고가 되면 된다. 그렇죠? 어렵지가 않죠. 제일 어려운 거 뭐라고요? 문구. 누가 위에 위치하는 애고 누가 아래에 위치하는 애인지 그 문구가 좀 헷갈릴 수 있다. 특히 그나마 제일 헷갈리는 게 피대리행정청이다. 얘가 위에 있는 애, 얘 잊지 말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죠? 피라는 말이 붙으니까 뭔가 수동적인 느낌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애가 아닐까로 오해하기가 되게 쉽다. 아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궁금한 거. 여기서 권한의 위임 위탁에서 내부 위임과 대리는 뭔가 잘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 도장 찍고 내보내는 경우가 생기죠. 여기서는 잘못하는 경우 없을까? 원래 B 도장 찍고 내보내야 되는데 잘못해서 A 도장 찍고 내보내면 어떻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A는 서울시장, B는 종로구청장. 종로구에 서울시장님 도장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다고요.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시면 판례가 나와봐야 한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다. 근데 앞으로도 아시겠죠? 누군가가 비구청장이 서울시에 가가지고 서울시장실에 침투를 해서 도장을 찍고 처분을 내보냈다. 없어요. 그런 일은. 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OX에서 자, 이때는 인정, 이때는 노인정, 이때는 인정, 이때는 노인정. 마음이 편하다. 다 이제 모든 종류에 대해서 다 이제 인정이 됐어. 다 커버가 됐어. 이런 경우는 없어요. 막 비어 있다니까요. 현실에서 법학은 현실에서 나온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발생하지가 않아. 그래서 관련된 소송도 없어. 비어 있어요. 그럼 궁금해요. 여기 어떻게 될 건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느냐?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비어 있는데 되게 많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학문인 법학이기 때문에. 법리를 보고 있습니다. 또 피고적격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제행정청이라는 거 있어요. 합의제행정청. 합의제행정청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죠? 무슨 위원회라고 읽으시면 되죠.
그리고 감사원도 합의제 행정청이긴 합니다.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피고는 누구예요? 누구 도장 찍고 나가요? 공정거래위원회 도장 찍고 나가죠. 그리고 감사원 도장 찍고 나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조직의 장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에요.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도장 땅 찍고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 감사위원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원의 대장들을. 그죠? 그런 분들이 감사원 도장 꽝 찍고 내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피고가 돼야 하는 겁니다. 예외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죠. 뭐예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노위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가 맨날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올해 나왔었습니다. 중노위의 처분에 대한 피고는 중노위 위원장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냥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노동위원회법이라는 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라는 규정이 하나 있고 그래서 얘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틀리지 않지. 이제는. 그죠? 안 틀리시겠죠? 이거? 제가 뭐 수도 없이 강조를 해가지고. 그 다음 자주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 봅시다.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3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징계 의결을 합니다. 제명한다든지 아니면 뭐 징계 뭐 이런 걸 해요. 소속 의원 징계 의결. 그리고 의장 선임이라든지 의장 불신임 의결 이런 거 한다든지 아니면 의장 선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누군가가 의장 선거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지방의회 의원들도 A당 B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장을 뽑을 때 뭔가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으면 우리 당 소속의 의원을 의장으로 만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 피고 자리에 누구 써야 되냐고요. 누구? A 의회를 쓰면 된다고요. A 지방의회 아시겠죠? 종로구 지방의회 이런 식으로 종로구 서울시의회 이런 거 쓰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종로구는 종로구의회죠. 구의원도 우리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속 의원 여기 소속 의원 징계 의결이라든지 아니면 의장 선임 불신임 의결, 의장 선거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 뭐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원래 피고 적격은요 대원칙이 뭐였어요? 13조이랑 본문에서 누구를 피고로 잡으라고 되어 있죠? 처분청을 피고로 잡으라고 되어 있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청은 어디 소속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 중에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자그마한 국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에도 입법부가 따로 있고 행정부가 따로 있고 사법부가 따로 있어요. 행정부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서울시청의 공무원들 그게 바로 행정부가 되는 거고 입법부가 바로 서울시의회 아닙니까? 지방의회가 되는 거죠. 조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인 조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사법부는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법원처럼 어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다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자체마다 다 달려 있고 각종 국가기관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서울시를 자그맣게 권력 분립을 통해서 살펴보면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다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지방의회는 뭐에 해당해요? 입법부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입법부인 지방의회가 피고 적격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 피고 적격은 누구한테 있어야 되니까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니까 행정부한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부에 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과연
그 처분청에 해당하는 개념이 될까라는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행정부가 아니니까. 근데 결론 된다. 징계 의결, 소속 의원을 징계 의결할 때는 지방의회가 입법부긴 하지만 마치 처분청처럼 지방의회 의원을 징계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고, 의장 선임이라든지 불신임 의결, 의장 선거 취소 소송은 결국에는 지방의회 내부에서 뭔가 있는 일이잖아요. 피고로 잡기에 지방의회밖에 적절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하다가 되는 건데,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던 거죠. 지방의회는 원래 입법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처분청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교수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전문가가 뭐예요? 전문가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좁은 영역에 대해서 깊게 아는 사람이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럴리스트가 아니고 스페셜리스트가 전문가인 거예요. 점점 더 좁은 영역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는 사람들. 그럼 교수님들이 이런 걸 가지고서는 맨날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지방의회도 피고적격이 되는 이런 처분들이 있다. 그리고 얘가 은근 잘 나온단 말이에요. 지방의회가 처분이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개념 같은 거. 그러니까 자주 내시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지방의회가 피고가 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피고가 안 되는 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거. 근데 얘는 처분적 조례라는 거 있죠. 처분적 조례. 이게 뭐죠? 두밀분교 폐지 조례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분적 조례는 지방의회가 피고 적격이 없어요.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지방의회가 만들잖아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조례를 누가 만드냐인데, 지방의회가 만들었어요. 만들면 지방의회가 피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행정청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였냐면, 행정청이 그 일을 다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영업허가 취소 나올 때 행정청인 구청장이 A부터 Z까지 다 따져보고 확인해서 오케이 맞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결재만 해주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은 우리 조직의 의사를 밖으로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례를 지방의회가 다 만들죠. 마지막으로 조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누가 하는 거죠? 발생시키는 공포? 지자체장이 하는 거거든요. 행정청의 개념에 지방의회가 적합한 게 아니고 지자체장이 적합한 거예요. 조례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고 지자체장이 피고가 됩니다. 이게 또 엄청 잘 나오는 거잖아요. 지자체장이 피고. 누구는 피고가 아니야? 지방의회는 피고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다 만들고 의결까지 해서 딱 만들어 놓으면 지자체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된단 말입니다. 피고가 될 때는 만드는 게 중요해요?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중요해요?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훨씬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헷갈리기 쉽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지방의회가 피고가 될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피고가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헷갈리기도 쉽고.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 적격 끝. 이제 피고 경정 볼게요. 피고 경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사실관계만 좀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이거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이것만 살짝 바꿔볼게요. 얘가 요 사정이 여기서 생기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송 제기되고 나서 권한 승계라든지 업계라는 사정이 생기면 그때 선수교체, 피고 경정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그거 하나 설명드리고, 법조문을 가지고 분석을 할 거니까 1조부터 한번 읽으면서 법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습니다. 일단 1항에서 잘못 지정이라는 게 있죠. 누가 잘못했어? 원고가 잘못했네? 그러면 피고 경정을 해주긴 해요. 그죠? 하지만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죠. 당사자의 신청.
원고의 신청. 뭐 당사자의 신청으로 알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로지 원고의 신청으로만 가능하다가 되게 중요하죠. 오로지 원고의 신청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건 뭐가 없는 겁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해주는 건 없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니까 일단 네가 바꿔달라고 해야지만 바꿔주는 거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6항으로 가볼게요. 이번에 6항. 6항을 가보면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에 13조 1항 단서 또는 13조 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13조 1항 단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13조 1항 단서를 두 글자로 바꾸면 승계예요. 승계. 13조 1항 단서는 승계입니다. 승계 뭐지? 원래 A 세무서장이 담당하고 있는 일을 이제는 B 세무서장이 하기로 했지 이거였잖아요. 그쵸? 13조 2항은 뭡니까? 두 글자로 바꾸면 업계죠. 13조 2항은 업계입니다. 업계. 취소 소송이 일단 제기되고 나서 승계라든지 업계라는 사정이 생기면 뭐가 필요하죠? 이제 소송에서 선수교체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선수교체 하겠다인데 여기는 또 뭐가 중요합니까? 당사자의 신청 당연히 이걸로도 바꿔주고 게다가 뭘로도 바꿔주겠다? 법원이 알아서 바꿔주기도 하겠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6항은 승계와 업계예요. 승계와 업계. 승계와 업계는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고 뭘로도 바꿔준다는 게 중요하죠. 법원이 직권으로도 바꿔주겠다가 중요하죠. 왜 직권이 들어가죠? 여기서는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원고는 틀림없이 도장 찍힌 거 보고 제대로 소송 제기한 겁니다. 소송 제기할 당시에는 틀림없이 피고 제대로 잡은 게 맞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행정부 내부의 권한 분장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선수교체 필요성이 생긴 거고 그러면 법원이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다음 날 이제 다음 길 첫 번째 길에는 A 세무서장이 왔어. 다음 길은 뭐 한 달 후에 잡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길에 가보니까 갑자기 B 세무서장이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이? 원고가 이렇게 놀라가지고 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갑이 살고 있는 그 구역에 세무 과세 업무를 담당하는 거는 비세무서장이거든요. 제가 앞으로 소송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권으로 바꿔준다라는 의미 아시겠죠? 물론 당사자가 신청해도 되고요. 잘 알아서. 그래서 1항과 6항 봤고요. 이제 2항부터 보겠습니다. 법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이런 거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뭐예요? 피고 경정 결정이죠. 피고를 바꿔주겠다고 결정하면 정보원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보원이라는 건 원본을 얘기하는 거고 새로운 피고가 뭐예요? 앞으로 선수교체해서 다음부터 B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피고 자리에 와서 앉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당신이 피고가 됐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법조문은 아니고. 그다음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피고 경정 신청이죠. 피고 바꿔달라고 했는데 당사자가 바꿔달라고 했어요. 원고가.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고 하는 거죠? 안 바꿔준다.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안 바꿔주는 거죠? 법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피고가 적법한 피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고 생각이 맞을 것 같으세요? 법원 생각이 맞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법원 생각이 맞겠죠. 법자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은 한 거고 이게 좀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법에서 뭘 규정하고 있죠? 즉시항고라는 것까지 규정하고 있죠. 그 전에 있었던 소송 절차 올 스톱 시키고 즉시항고에 대해서 결론 낸 다음에 소송 계속 이어가겠다가 즉시항고 했잖아요. 그렇죠?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 뭔가 불복하는 거니까 각하하면 지금 누가 짜증나요? 원고가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원고가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바꿔달라고. 근데 각하당했죠. 까였죠. 원고가 즉시항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4조 3항의 즉시항고는 누가 하는 거다? 원고가 하는 거다라는 정도 생각하시고 이것까지 알아야 될까요? 그냥 3탄피 즉시 소집으로 해서 피고 경정에서는 즉시항고가 인정된다 정도만 가지고 가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문자는 이따 한 번에 정리할게요. 지금 나온 거 폭발하기 시작했죠?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당사자의 신청과 직권 게다가 즉시항고까지 지금 두 문자 엄청 중요한 거 3개 나왔습니다.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오호. 사항과 5항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쭉 그려서 보겠습니다. 처분이 나왔습니다. 안 좋은 처분이니까 다퉈야 되는 침익적 처분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행정청은 비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이 나왔어요. 우리는 예를 설명드리려면 뭐가 들어가 있어야죠? 제소기간이 들어가 있으면 좋죠. 90일입니다. 처분 등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이죠. 일단 소재기는 제대로 해야죠. 소재기 하는데 원고가 바보예요. 그래서 피고를 누구로 잡았어? A로 잡았어. B 도장 찍혀 있지만 내가 보니까 A가 피고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A를 피고로 잡았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소송 제기 전에 승계라든지 이런 사정이 생기면 원고의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B로부터 처분이 나왔다는 건 B가 적법한 피고라는 거를 가정하고서는 전제로 깔고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소재겠죠? 잘못 제기하신 것 같은데 보정명령 피고 좀 바꿔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보정명령 같은 거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피고 경정 합시다.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다. 피고 경정 신청을 했고 피고 경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피고 경정 신청은 누구에서 누구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고가 A를 피고로 삼았는데 B가 맞는 거였구나. 도장 보고 그냥 했으면 됐겠구나. 그래서 B로 바꿔달라고 했고 피고 경정 결정이라는 건 B로 바꿔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피고 경정 결정이라는 것의 본질이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뭘 봐야 될까요? 법을 보면 되겠죠. 14조 5항 뭐라고 써 있어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피고 경정 결정이죠. 피고 경정 결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을 구소라고 표현 많이 하죠. 그리고 그에 대응되어서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이 새롭게 스타트되는 신소 제기의 실질도 가지게 되는 거죠. 구소는 어디에서 제기된 겁니까? 여기서 제기된 게 구소죠. 구소가 쭉 제기돼서 오다가 피고 경정 결정이 나오는 순간 죽게 되는데 이 죽는 방식이 뭐예요? 취하죠. 뭐가 아니죠? 각하라든지 기각이 아닙니다. 이것도 최근에 뜨고 있는 선택지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여기서 구소는 죽게 되고 얘를 구소라고 표현하죠. 예전의 소니까. 그리고 피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여기에서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구소는 뭐예요? 피고를 A로 잡은 취소 소송이에요. 피고가 A인 취소 소송.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소는 구소에 대비해서 신소라는 표현을 쓰고 신소라는 건 피고가 B인 취소 소송이 되는 겁니다. 피고가 B인 취소 소송. 여기에서 신소는 무슨 효력? 제기되는 효력. 여기다 쓰면 또 헷갈리실 것 같은데 신소 제기. 구소는 이때 제기가 돼서 쭉 오다가 피고 경정 결정이 있는 순간 구소 취하.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피고에 대한 신소가 제기되는 효력을 준다. 이게 바로 피고 경정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신소 제기죠. 소제기잖아요. 소제기면 뭘 따져봐야 돼요? 소송 요건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송 요건 중에 지금 뭐에 딱 걸려요? 제소기간 도과잖아요. 그쵸? 제소기간은 이미 애저녁에 끝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각하네? 오케이. 피고 경정은 해줄게. 대신 제소기간 도과라서 각하해야 되겠다. 피고 경정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제기 하고요. 여기서 피고 경정 신청을 하고 90일 안에 피고 경정 결정까지 받으면 되잖아요. 말이 쉽지. 안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90일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고 경정이라는 거가 있어서 신소 제기의 성격을 주고 그러면 보통 제소기간은 도과가 되니까 각하될 거다. 피고 경정 무서워서 아무도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효력을 주는 겁니까? 제소기간은 최소한 안 걸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14조 사항이 생긴 겁니다. 14조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 뭐예요? 신소.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가
구소 제기 시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14조 사항의 의미는 제소기간 안 걸리게 해줌. 이거 좀 뭔가 멋있는 말 없나? 안 걸리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제소기간을 안 걸리게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해를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14조 사항을 한번 악용해 보려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분 나왔습니다. 뭔가 영업허가 취소 같은 거 안 좋은 거 나왔어요. 그리고 피고 경정에서 문제가 되는 제소기간 있으니까 제소기간을 세팅을 합시다. 90일 좀 짧게 잡아놓아서 90일 90일이 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퉈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제법 생겨요. 90일은 워낙 짧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싶어.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 하면 돼요? 무효확인 소송 제기해야 돼요.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을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 통과는 그나마 쉬워요. 뭐 대상적격이라든지 원고적격, 뭐 협의해소의 이익, 그 다음에 뭐 안 봅니까? 제소기관과 행정심판 거쳤는지는 안 보니까 나머지로 이제 소송 요건은 그나마 통과가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려워? 본안에서 인용되기가 되게 어렵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까지 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데 하자가 무효 사유, 당연 무효면서 처분을 하는 건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은 이미 물 건너갔고 그냥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무효 확인 소송은 한번 제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본안에서 까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긴 하지만. 자, 어쨌든 늦었어. 모르겠다. 여기서 일단 소제기하자. 일단 소제기 해야 돼요. 소제기. 피고를 여기서 머리를 쓰는 거지. 피고를 A로 잡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보통 법원은 딱 살펴보고 제소기간 도관에 각하. 이거는 보정명령 같은 것도 어쩔 수 없어. 보정명령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 제소기간 도관입니다. 각하. 이렇게 할 건데 그러기 전에 뭘 먼저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14조 사항에 피고 경정을 하게 되면 제소기간은 문제 안 삼겠다는 조문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고 경정을 신청하는 거지. 피고를 일부러 잘못 잡았어. A로 잘못 잡아서 소장을 넣은 다음에 피고 경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피고를 잘못 잡았거든요. B로 바꿔주세요. 그럼 법원이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피고 경정 피고가 잘못 잡은 게 맞네요. 지금 B 도장 찍혀 있는데 오케이 그럼 B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피고 경정 결정이 나오면 제소기간은 그냥 넘기게 해준다면서요. 법원을 속여보려고 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제소기간을 언제나 안 걸리게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피고 경정 결정이 나오면 제소기간은 언제나 안 걸리게 해주겠다가 아니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신소는 구소 제기 시에 제기된 걸로 봐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소 제기는 원래 이때 된 건데 언제 제기한 걸로 봐주겠다? 요때 제기한 걸로 봐주겠다였어요. 근데 구소는 틀림없이 지금 여기는 90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소기간의 문제는 안 생기게 될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봅시다. 똑같이 볼게요. 피고경정 신청이 들어와서 피고경정 결정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신소 제기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소는 언제 제기한 걸로 봐요? 구소 제기한 때 제기된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B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효력이 나오더라도 구소 제기 시에 제기된 걸로 보는 거니까 제소기간이 도과된 건 마찬가지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4조 사항이 언제나 피고 경정 결정이 나오면 제소기간의 문제는 1도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가 원래 제기한 소송은 제소기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제소기간의 문제는 안 생기는 거야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일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악용을 한다고 해봤자 우리 법원이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선 안 되는데 바로 각하, 제소기간도가 각하, 피고경정 여기서 신청 현실적으로 들어왔어. 피고경정 결정해준 다음에 각하시키겠어요? 아니라고요. 왜 피고경정 신청을? 이미 제소기간 도가로 각하인데 아예 봐주지도 않고 그냥 각하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아시겠죠? 얘를 오해하지 마시라고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제가 14조 사항을 설명할 때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언제나 무조건 제소기간이 안 걸린다. 피고경정 결정만 나오면 제소기간은 아예 안 보겠다가 아니에요.
이 법조문 자체가 구소 제기 시에 신소가 제기된 걸 봐주겠다. 신소가 제기된 걸 구소 제기 시에 제기된 걸로 봐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소는 일단 적법하게 제소기간 안에 들어온 소송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보다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사실 아니어서. 네. 근데 보다 좀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계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피고 경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워버려도 돼. 의미가 없어.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하지만 얘는 중요하죠. 요때 제기한 걸로 보는 거. 자, 피고 경정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 이거였습니다. 피고 경정 신청을 했어요. 피고 경정 신청을 하면 피고 경정을 인용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하 결정, 기각 결정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 아니면 기각 결정, 인용 결정, 판결처럼 다 가능해요. 근데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각하나 기각이나 크게 구분을 잘 안 하기는 합니다. 각하든지 기각이든지. 그래서 그냥 두 개만 쓴 거예요. 왜 기각이 없나 궁금해 하실까 봐. 피고 경정이 인용됐다는 건 지금 예를 상태로 보면 A에서 B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가 짜증이 날 수가 있죠? A도 짜증이 날 수가 있고 B도 짜증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용이 됐다는 건 즉 A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정 전 피고라고 표현하고요. 인용이 되면 이해 당사자는 두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고는 이해 당사자 아닙니까? 원고는 내가 피고 경정 신청을 해서 피고 경정을 얻어냈죠. 그러니까 피고 경정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신 경정 전 피고 내가 소송에서 빠졌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왜 빠진 거야? 내가 그 소송 계속 이어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아야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피고 경정 신청이 되어서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A도 다투고 싶고 B도 다투고 싶은 거예요. A가 뭘로 다퉈야 돼요? 피고 경정은 즉시한 거야. 아니죠. 즉시한 거를 잘 따져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각하하는 결정이 나올 때만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요. 각하하면 누가 짜증나죠? 원고가 짜증나니까 원고만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인용 결정이 나오면 경정 전 피고가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시항고는 법에 규정이 딱 있는 거에 맞춰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정 전 피고는 못 다퉈? 그냥 항고로 다투면 되지.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 다툴 수 있잖아요.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로 다툴 수 있고 그냥 용어일 뿐입니다. 판결에 대해서 다투는 거는 상소라고 표현하고요.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건 항고라고 표현을 해요. 그 중에서 법에 즉시항고라고 딱 박아놨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항고를 뭘로 본다? 즉시 항고 돼요? 안 돼요.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얘를 특별 항고로 본다까지 우리 시험에 등장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최근 한 12년까지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경정 전 피고가 특별 항고 할 수 있다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너무 나온 것 같긴 해요. 너무 나온 것 같긴. 보다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얘는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어렵죠. 그럼 경정 후 피고는 그러면 내가 이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거야? 나 나가기 싫은데? 나 아니고 경정 전 피고가 계속 피고 적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얘기하고 싶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소송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항고 다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경정 후 피고는 항고할 수 없다고 봐요. 아니 왜? 소송에 들어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이제부터 피고야 라고 얘기하면 왜 내가 피고야? 라고 다툴 수도 있긴 하지만 어디 와서 다퉈라 그렇게? 소송에 들어와서 저는 피고 적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다투면 된다는 겁니다. 피고 경정 결정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겠죠? 시험에 나왔던 거 얘가 나온 적 있어요. 얘가 한번 즉시 항고에 대해서 반드시 원고만 가능하다까지는 나온 적 없거든요. 그냥 피고 경정에서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정도만 알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게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피고 경정에서 즉시 항고는 원고만 가능한 거고 각하 결정에 대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경정 전 피고는 항고로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법원이 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 다툴 수가 있으니까 즉시 항고는 안 되지만 항고로 다툴 수 있고 걔를 특별 항고로 본다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얘는 너무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지울까요? 지울 때는 항상 확실하게 지웁시다. 네. 이거 봐야 될까?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경정 후 피고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쓴 건데 얘는 나온 적 없어요. 경정 후 피고는. 자, 수험적으로 여러분들은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너무 어려운 거는 지우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3탄피 즉시 소집을 알자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즉시 항고 외웁시다. 이제 3탄피 즉시 소집. 즉시 항고가 가능한 친구들 중에서 3탄 제3자의 소송 참가, 피 이게 바로 피고 경정이죠. 소의 변경, 집행정지. 그죠? 그 다음 원고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거 간, 신청, 소변, 잘못, 제출.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애들입니다. 피고 경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는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세트죠. 경이랑 잘못이랑. 간접강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소변, 그냥 소변경, 제출,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애들. 그 다음에 당사자의 신청과 직권으로 가능한 애들은 어제 한 거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당직, 집참, 업승 했네요. 2에서 했네요. 그죠? 당사자 신청과 직권으로 가능한 애 이송병합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업승. 그죠? 업승이 뭐예요? 피고 경정에서 업계 승계.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없이 행정부의 업무 분장으로 담당하는 행정청이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업계 됐어. 그러니까 직권으로도 바꿔주겠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건 물론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 집행정지, 소송 참가. 제3자의 소송 참가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둘 다.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제가 3자를 어딨어? 이렇게 길을 쓰고 넣으니까 그냥 참이면 소송 참가, 제3자의 소송 참가와 행정청의 소송 참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이따 나올 건데 당삼직, 당행직으로 되고요. 들어본 것 같긴 해. 그래. 그 정도만 돼도 네. 만족합니다. 자, 15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15조까지 하고 마무리 줘야 되겠네요. 공동소송. 우리 법조문이 4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 나와요. 법조문이. 근데 안 나오는 것도 진짜 있거든요. 1조는 나온 적 없어요. 1조. 목적. 그죠? 1조는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다 나왔던 것 같은데 법조문이 뭐든지 다 분석할 게 많고 판례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46개 중에서도 진짜 내용이 별로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15조입니다. 나오긴 해요. 공동소송. 쉽게 그냥 원고가 다수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피고가 여러 명일 수도 있다 라는 조문이에요. 수인의 청구니까 원고가 여러 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수인에 대한 청구니까 피고가 여러 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처분 등의 취소 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하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는데 우리는 깜짝 놀라시겠지만 이미 원고가 다수인 행정소송과 피고가 다수인 행정소송을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으십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그거야? 이렇게 하실걸요? A 세무서장이 갑에게 과세 처분합니다. 뭔가 느낌이 폴폴 나죠? 갑 뭐 할 것 같으세요? 납부할 것 같으시죠? 자, 납부했습니다. 다퉈야죠. 납부하고. 소송을 한 방에 행정법원에다가 제기해서 내가 원하는 권리구제를 싹 다 받으려고 해봅시다. 이거 뭐 해서 제기해야 돼요? 병합해서 제기해야 되죠. 소송 2개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하나만 제기하면서 무효사유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2개 제기해야 되지 않아요? 취소 소송 제기해야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민사법원에 넣었다가 이송해달라고 해도 되지만 뭐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그냥 행정법원에다 넣어버려도 되잖아요. 그쵸? 병합해서 같이 제기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자, 볼게요. 취소 소송은 피고가 누구예요? A 세무서장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는 누굽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국가. 그죠?
그러니까 이 행정법원에 넣는 소장을 보면 원고는 갑으로 돼 있을 거예요. 1명. 근데 피고는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1. A 2. 대한민국. 그죠? 지금 틀림없이 하나의 소장이죠. 하나의 소장인데 수인에 대한 청구가 있는 거잖아요. 공동소송인이 됐잖아요. A 세무서장과 대한민국이. 그죠? 보신 적 있다고요. 이게 바로 피고가 여러 명인 소송입니다. 공동소송. 이번에는 원고가 여러 명인 거 볼까요? 원고가 여러 명인 것도 있었나? 네. A 세무서장이 마찬가지로 과세처분을 합니다. 과세처분을 하는데 영원히 고통받는 갑, 을이 아니고 이번엔 X네요. X는 왜 X라고 썼을까요? X가 뭐니까? 법인, 회사니까. 그래서 X라고 쓴 겁니다. X가 내겠어요? 이거 뭐였죠? VAT. 그죠? X가 안 내요. 그러면 못 받는 겁니까? 받아내야죠. A는 누구한테 뭘 합니까? 갑과 을에게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합니다. 이거 뭐예요? X가 안 내니까 갑을 니네가 내라잖아요. 아니 왜 내야 되죠? 갑을이 누구예요? X 회사의 주인들이잖아요. 과점주주라고 표현하는. X회사 니네 거잖아. X회사가 안 내면 니네가 내야지 라고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하면 갑을은 다툴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X법인과 자연인이라는 갑과 을은 원래 독립된 개체는 맞잖아요. 그래서 법인이라는 걸 만드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갑을이 X의 주인이라면 X가 안 내면 갑을 니네가 내야지. 이것도 가능해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갑을이 그러면 뭘 다툴 수가 있죠? X에 대한 VAT 과세 처분을 다툴 수 있어야 되겠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 다툽니다. X에 대한 과세 처분. 이 소송 볼까요? 원고 누구예요? 2명이잖아요. 갑과 을. 그죠? 피고 누구예요? A 세무서장이죠. 소장에 지금 원고가 여러 명이 된 거죠.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이거 원래 흘러가는 게 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잖아요. 맞죠? 반드시 행정심판 거치고 가야 되는데 행정심판을 갑이 청구했어. 조세심판원장에 대해서 심판 청구했어요. 그 다음에 까였어. 그래서 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갑이 행정심판 까였는데 을이 행정소송 바로 제기할 수 있어요? 제기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사건이니까. 갑만 거쳐도 동종 처분에 대해서 되었으니까 을은 안 거치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하실 18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소송은 그냥 법조문이 나와요. 이 법조문에 대한 해석은 원고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피고가 여러 명일 수도 있다로 이해하고 가면 그냥 풀 수 있는 건데 원고가 여러 명인 사례가 있어? 피고가 여러 명인 사례가 있었나? 구체적인 예를 생각하면 좀 쉬우니까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봤던 거를 가지고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한번 만들어 본 거에 불과합니다. 모르셔도 이거 그냥 조문만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